안녕하십니까. 김영필의 김우서입니다. 예, 2024년 대비 경찰대학교 편입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대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원하는 목표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게 세 꼭지로 나누는데, 2024년 대비 경찰대 편입시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봤던 기출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셔야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지막 파이널 과정까지 준비하는데, 어떤 걸 목표로 삼아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잡아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경향 분석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남은 한 5개월,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2024년 경찰대 편입시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예, 필기고사가 언어 논리하고 영어 편입영어를 보는데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네요. 그쵸? 이날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필기고사 발표가 곧바로 나오죠. 14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체력검사, 면접, 2월까지, 그죠. 어떤, 입학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작년보다 조금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는 여러분이 10월까지 파이널이 완전히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6, 7, 8, 9, 10, 길면 5개월, 짧으면 4개월입니다. 그 남은 한 4, 5개월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에 대한 점수를 그렇죠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나왔던 경찰대학교 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40문항 60분이 나왔고요. 학사 일반 공통으로 반 시험이고요. 문항별 배점은 없었습니다. 문항별 배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됐고,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대가 어떻게 나올 거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서성안에 맞출 거다 얘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학시험이고 영어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7, 80%는 공통적인 시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 경찰대 마지막 파이널 특강할 때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서성한의 상위권 편입 영어의 패턴보다는 모양이 신입학 경찰대 문제하고 거의 유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문제의 출제 패턴은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어휘나 내용들은 신입학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었죠. 그렇지만은 패턴은 그런 형식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논리 독해 중심 대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항을 형식적으로만 나누면 독해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독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 그죠? 이런 추론 문제들이 대부분 지문으로 출제되고, 그 지문 하나당 문제들이 한 개씩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독해와 논리 중심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언어 추론은 쉬우면 다 같이 쉽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데, 변별력은 편입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편입 영어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얘기가 됐던 것처럼, 아마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던 수험생들도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나 또는 실전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부연드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찰대 편입 영어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영어적인 기본을 가지고 있고 편입 영어에 대한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경찰대 편입 영어가 가지는 그 시간적 압박이라든지 문제의 유형에 좀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가 부족해서 실전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은 적어도 실제 기출 모의고사나 기출 변형 예상 모의고사, 기출 변형 예상 모의고사를 하면 기출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똑같은 비슷한 난이도로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출문제가 나오는 게 1년치뿐이 없습니다. 작년 한 스텝뿐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다면 한 5년치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신입학 문제, 그 다음에 작년도 기출문제 플러스 작년도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유사한 난이도로 유사한
분량으로 내온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시간 조절, 그렇죠? 시간 조절하는 것을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한번 봐봅시다. 어휘, 어법, 논리, 독해 총 40문제가 나왔습니다. 어휘는 5문제 나왔고요. 생활영어 1문제, 어법 4문제는 수능 문제처럼 지문 내에서 두 표현 중에서 어법적으로 맞고 틀리는 거 찾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 문제 8문제, 논리 문제 많죠. 그런데 시퀀스도 역시 논리라고 본다고 그러면 시퀀스가 10문제가 나왔어요. 이 시퀀스가 아주 재밌는 문제죠. 시퀀스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배열, 첨가, 삭제의 3가지 유형을 시퀀스 유형이라고 합니다. 골고루 나왔어요. 물론 여타 상위권 상위권 편입 영어에서도 시퀀스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나 단일 학교에서 10문제씩 시퀀스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많아야지 한 5문제 보면 와 많이 나왔다. 보통 이런데 한양대 같은 데도 한 5문제 나오면 와 시퀀스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했는데 경찰대는 10문제를 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유는 시퀀스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타임 컨수밍 타입이에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가 뭡니까? 더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독해의 영역에서는 12문제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몽땅 다 독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문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논리 독해, 특히 시퀀스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론으로 봐보겠습니다. 동요 문제인데 여러분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은 erudite, evanescent, convalescence, slight, disconsolate. 물론 수능 영어보다는 까다로웠어요. 그렇지만은 편입 영어의 상위권에 와 이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단어야 이렇게 고급 어휘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입 영어 어휘집의 표제어 정도 수준이었고 그 보기에 정답이 되는 거 scholarly, evaporating, recovery, disregard, depressed. 정답이 되는 단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어휘에서는 큰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보기가 굉장히 confusable, 혼동하는 단어들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어휘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다. 아주 어려운 단어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고급 어휘의 표제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휘 출제 수준은 여타 상위권 4개 출제된 어휘들과 유사하거나 다소 쉬운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기출 어휘 수준에서 출제되었고 문맥상 출원하였고 보기의 제시 어휘들도 그러니까 문맥상도 출원 가능할 정도 나왔어요. 아주 많이 꼬지 않았습니다. 또 보기의 제시 어휘들의 수준도 상위권 대학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출제되었어요. 물론 대입 어휘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에 평소에 편입 기출 어휘에 대한 꾸준한 준비가 필수적인 파트가 어휘 영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보다는 가장 중요한 필수 어휘들을 고급 필수 어휘들을 반드시 외우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죠? 어휘에서는 점수를 깎이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영어 문제는 생활영어를 굉장히 길게 냈습니다. 근데 보통 중앙대 같은 데서 생활영어를 내면은 그 고급 관용 수거들을 많이 내는데 경찰대 생활영어는 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냥 생활영어였어요. 진짜로 생활영어입니다. 그 내용 이해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냥 추론하는 내용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answer the door, 그죠? 떡떡떡 누가 뚜리그면 누구세요? 라고 가서 문 열어주고 대답하는 그 answer the door라는 표현 역시 그렇게 까다로운 수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관용어를 어렵게 내진 않고 생활영어 수준이고 역시 제가 보기에는 생활영어 파트도 변별력이 높진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전체 문항 중에서 비중은 높지 않았습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 생활영어를 출제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중앙대학교인데 중앙대의 생활영어는 고급 관용 수거에 관련된 표현이 출제되는 것에 비해서 경찰대 생활영어는 수거보다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독해력 측정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생활영어 제시문이 상당히 길게 출제되어서 제시문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되어야 정답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문맥 추론. 쉽게 보면은 문맥상 추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SF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거 찾는 겁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문맥 추론 문제가 출제되었고 밑줄형 2문항, 논리형 1문항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에서 8번 문제는 문맥상의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된 보기의 단어들이 상반되는 의미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시된 단어가 서로 반대대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전체 흐름상 어떤 흐름의 내용인지 독해력이 있는 수험생들은 쉽게 정답을 추론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된 지문의 내용은 언어학과 문학에서 발췌되어
지문 자체의 내용이 꽤 수준이 높은 편이었어요. 이거는 이 문맥 추론뿐만 아니고 경찰대 전반에 대해서 지문들의 수준이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나왔다는 것, 그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9번 문제는 문맥상 지문의 3개의 빈칸을 추론하는 논리 추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9번 문제 역시 보기들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조합되어 있음으로써 지문이 제시하는 주제나 요지가 무엇인지 저 흐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지문도 인지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출제했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서부터 꼼꼼히 읽은 다음에 다 알고 난 다음에 문제 이해한다고 그 다음에 풀어야지 라고 푸시면은 시간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꼼꼼한 지문의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타임 크러쉬 굉장히 압박을 느낄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추론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실전 연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경찰대 관건입니다. 어법 문제는 10번부터 13번까지 총 4문제가 출제되었고 시제, 관계대명사, 타동사의 능동형 현재 분사, 병렬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법도 적어도 수능 영어에서도 어느 정도 어법만 해놓으셨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 속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찾는 거고 이 문항은 5개의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푸는 정어 문제였어요. 아마도 에러 커렉션인 어법상 오류를 찾는 것보다는 이 정어 문제가 여러분한테는 좀 더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제시문 속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찾는 문제의 경우는 제시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독해력과 문법적 파악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법은 눈으로 풀 수 있는 것과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눈으로 푸는 거는 문법적인 사항이 틀렸네. 그러면 해석을 안 해도 풀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문제는 지문 자체가 독해 지문처럼 제시됐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동시에 파악하면서 내용상에 맞는 문법적인 걸 찾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문법이지만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난점이 있었을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면서도 또 뭡니까?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제목, 주제, 요지가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독해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유형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독해 유형으로 넣지는 않았지만은 지문에 여러 문제 나오는 독해용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예요. 제목, 주제, 요지와 내용 일치 문제가 총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형식상 내용 일치 문제는 주제, 요지, 제목과는 다른 유형에 속하지만 그렇죠. 주제, 요지와 내용 확인, 팩트 문제는 유형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용 일치 문제도 주제문을 찾는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도 보기 중에 주제, 글의 주제와 관련된 걸 찾는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잘 푸는 유형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아끼셔야 돼요. 여긴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아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물어보는 건 이건데 전체 다 이해한 다음에 뭐였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물어본 것만 가서 빠르게 찾고 그렇죠.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제시된 지문들의 내용이 철학, 정치, 교육, 역사 등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지문에 대한 숙련이 없는 수험생들은 다소 처음부터 이거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어렵네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경찰대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나오는 좀 학술적인 지문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시퀀스 문제. 제가 가장 경찰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유형이 시퀀스라고 얘기했죠. 이 10문항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첨가 4문항, 배열 3문항, 삭제 3문항. 19번부터 28번까지 시퀀스 유형 문제가 총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여타 상위권 대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시퀀스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찰대는 그 비중이 10문제나 출제함으로써 상위권 대학의 시퀀스 출제 비중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퀀스 유형의 문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에게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퀀스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스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적 압박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제 지문들의 내용도 과학, 의학, 문학, 철학 등 수준 높은 지문들에 발췌하였기 때문에 학술적 지문에 대한 숙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문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뭡니까? 이거 어떤 분야구나
대충 어떤 방향이구나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학술적인 지문을 독해낼 수 있는 적어도 맨 앞문장 정도나 맨 마지막 문장 정도는 여러분이 뭡니까? 그리고 빈칸이나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있어야 됩니다. 왜? 지문이 어려워지면은요, 뭐가 어려워지냐면 나오는 등장하는 어휘들도 전문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 완성 문제는 짧은 논리 완성 하나도 없었어요. GRE식의 짧은 논리 완성 없이 다 장문, 즉 독해예요. 독해 빈칸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번에서 35번까지 빈칸 추론 형식의 논리 완성으로 출제되었습니다. 7문항의 빈칸 추론 문제는 전형적인 논리 완성이라기보다는 독해 문제의 빈칸 추론 형식으로 출제되었고, 그나마 수험생들이 가장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이 논리 완성, 장문형 논리 완성 파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줄, 빈칸 주변에서 여러 번 읽고 고민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 빈칸 주변에서 꼼꼼하게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 문제 해결의 속도가 많이 단축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장문 논리의 경우도 제시된 지문의 수준이 매우 학술적이고 다양합니다. 경찰대의 출제 지문은 법학, 경찰 관련 지문보다는 인문학, 자연과학의 지문들이 수준 높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찰대 문제를 작년에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학원에서 예측하는 경찰대 문제들은 법률 관련 지문이나 어떤 경찰학 관련, 범죄학 관련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 문제를 예상하고 예상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경찰이나 법학, 범죄학 관련된 지문보다는 훨씬 더 학술적인 인문, 사회, 철학, 정치, 심지어는 의학, 과학,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지문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경찰대를 준비하는 데 좋아요. 특히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렇죠? 서강대가 작년에 쉬워지긴 했지만은 원래 전통적으로 뭡니까?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수준 높은 지문들을 많이 실는 출제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위권 대학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독해 영역은 총 5문항. 실제로 독해 영역이 5문항이지만 5문항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온 것도 거의 다 독해라고 보셔야 돼요. 36번과 37번은 제목과 연결어, 빈칸 추론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 연결어, 빈칸 추론. 그 다음에 38과 40은 제목, 배열, 내용 추론. 여기 또 배열 문제가 또 들어가요. 시퀀스 문제가요. 문제 유형은 전형적이었으나 내용이 예술 비평 철학으로 출제되어 역시 높은 수준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규정상 독해 문제가 지문 안에 2문항에서 3문항 정도로 출제된 것은 5문항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어휘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여타 대학에서의 독해 문제에 준하는 지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대는 독해, 논리나 독해, 더 쉽게 얘기하면 빈칸 추론까지 만약에 독해로 간다고 하면 거의 뭡니까? 8, 90%가 뭡니까? 독해로 출제되는 대학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총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유형별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시간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많은 지문과 내용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지문의 수준 때문에 평소에 문제풀이 속도에 대한 연습과 학술적 지문에 대한 독해력의 숙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기존의 상위권 대학에서 굳이 유사성을 따져보자면 내용적으로는 중앙대 지문과 매우 유사하고 문제 유형과 형식적으로는 뭡니까? 그죠? 한양대 출제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경찰대 신입학 문제하고도 굉장히 유형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중앙대, 한양대, 그리고 또 한양대랑 비슷한 데가 뭡니까? 성균관대, 서강대, 요 정도는 약간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시면은 경찰대 편입형을 준비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지문들이 수준이 높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린다면은 출제가 이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언어교육학, 프란시스 크리스텐스,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의 작품의 원전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인지심리학, 그렇죠? 그 다음에 토머스 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패러다임 시프트에 관한 토머스 쿤의 글이고요. 역사, 유일하게 뭡니까?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약간 뭡니까? 국립대학처럼 세종대학 지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철학,
자연 철학, 인간과 자연의 관계, 헨리 키신저라는 유명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학, 대통령의 덕목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문화 파트에서 나왔었죠. 교육 및 문화. 어떻게 보면은 세마우틱스라고 해서 이게 기호학과 교육학에 관한 문제. 상당히 기호학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작점 이상이지만은 뭡니까? 교육과 문학에 관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사회과학 파트에서 역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의 철학자죠. 에리 프롬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 썼던 역사 사회과학 관한 질문 나왔고요. 조지 버나드 쇼 유명한 에세이스트죠. 유명한 말번 축제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이러스이죠. 역시 빠질 수 없었겠죠. 코비드 19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의학 관련된 문제도 나왔어요. 그렇죠? 생물학 관련돼서 뭡니까? 염색체 관련 거. 또 수잔 콜린즈의 헝거 게임이 2개나 질문이 나왔습니다. 헝거 게임이요. 그 다음에 과학 동물학, 과학과 동물학에 관한 이야기, 신경과학, 심리학, 음향학, 인지과학. 유명한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학이라고 얘기하는 유발 하라리 작품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 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뭡니까? 과학기술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좀 수준 높은 사람이죠. 우리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소렌 키르케고르. 그죠? 굉장히 까다로운 철학자인데 소렌 키르케고르의 Fear and Trembling. 그죠? 불안과 전율이라는 소렌 키르케고르의 작품에 나왔습니다. 이 키르케고르 같은 건 상당히 어려운 글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그죠? 우주에 인간만이 없는가? 우주, 미생물, 미확인 생명체에 관한 또 철학의 공리주의에서 동물 해방주의. 굉장히 핫한 사람이죠. 최근 들어서. 피터 싱어. 스웨덴의 뭡니까?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피터 싱어라는, 보편적 공리주의자였던 피터 싱어. 동물 권리 보호론자인 피터 싱어의 글이 있었고요. 역시 수잔 콜린스의 헝거 게임 지문이 하나 더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분야에 관한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영화예술. 이것도, 영화예술인데 어디 나오면 MCU, 우리가 이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마블 영화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특징, 미학적 특징. 그 다음에 철학 부분이요. 르네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 역학에 관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요. 철학. 존 스튜어트 밀이 썼던 권력의 원리. 존 스튜어트 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쭉 발췌된 원전만 보셔도 어때요? 굉장히 뭡니까? 수준 높은 인문학적인 수준이 꽤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 예술과 음악에 대한 비평. 조세프 앱스타인의 뭡니까? 글이 발췌됐고요. 그 다음에 미술사. 이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발췌된 어떤 팸플렛 같은 거 있었던 건데, 역시 뭡니까? 그 내용 자체가 에드바르드 뭉크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알죠? 이렇게 하는 절규 그림, 그거에 관한 어떠한 글이 발췌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커리큘럼 소개 시간인데 왜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으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많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 편입영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경찰대 편입영어를 준비해 드릴 건가 하면요. 일단은 가장 잘 나오는 경찰대, 가장 유형적으로 유사하고 있다는 경찰대 신입학 기출문제를 한 5개령 정도 정리할 겁니다. 그렇죠? 정리할 건데 이거를 시간 여유 있게 하나하나 해석하게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간 돼서 타임 리미트를 가지고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해설을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거, 좀 빨리 풀 만한 거, 그런 거 위주로 여기 천기누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상위권 전형 천기누설입니다. 그죠? 찍는 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효과적으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하고 문제 푸는 여러분이 접근 방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얘기해 드릴 거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강대, 중앙대, 그죠? 한양대, 성균관대, 뭐 기타 5개 대학 정도의 최근에 상위권 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좀 수준 높은 지문들을 보면서 그거를 연습할 겁니다. 그것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아카데믹한 글들에 겁내지 않게요. 그리고 좀 더 후반부에 가서는 작년도 기출 문제 및 기출 배경 문제를 연습할 거예요. 기출 문제와 기출과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난이도로 만들어진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5세트 이상, 10세트 정도만 푸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도 정말 당황하지 않고 좋은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분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6월, 8월 커리큘럼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찰대. 이 경찰대는 신입학 기출이에요. 또 20년도 신입학 기출. 그 다음에 21년도 신입학 기출 정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대 신입학하고 사회권대학교 한 5개년도, 3개년도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마지막이죠. 이때는 진짜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출이죠. 기출과 나머지 상위권 대학교 최신 기출을 보시고, 나머지는 요 최근 기출에 유사한 유형으로 기출 예상 변형 모의고사를 1회에서 5회 정도를 실제 실전처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자기의 그 실력을 최대한 펌핑업 시키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냐고 여러분이 좀 급하게 들으시고 두서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되뇌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존에 노력하신 성과가 좋은 결과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그러면 다시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